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몇 가지 기사만 보고 대략적인 주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타리오주 주택보고 10년 계획 빨간불. 근데 이게 꼭 온타리오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BC주 찾아봤는데 아직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었는데 또 BC주도 똑같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뭐 이와 같이 이러하다. BC주도 똑같은 상황을 겪을 거다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타리오주 주택보급 10년 대액 빨간불. 자, 왜냐하면 공급이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금리, 인력 부족으로 주택보급 목표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 예상하다시피 캐나다가 인구가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2배로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25년까지는 이민자만 거의 50만 명씩 매년 들어오겠다 지금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금리가 막 오르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여건, 대외적 환경 여건이 힘들고 경기 침체가 뭐 오고 있고 혹은 왔거나 앞으로 또 더 크게 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지난 4개월 동안 조금씩 밀어 올렸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였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이미 통계에서 나온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는 또 늘고 있으니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캐나다 어떤 주택 시장은 우상향한 건 확실하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이 없겠죠. 엄청 없겠죠. 지금도 렌트 구하려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방 2개짜리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없대요. 돈을 더 내서라도 방 2개짜리를 좀 큰 데로 가고 싶은데 그냥 없대요. 그냥.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저기 아보츠폴드나 좀 너무 외곽으로 빠지면 직장을 일로 이쪽 가까이 서리 쪽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또 지금 굉장히 주택난은 정말 눈앞에 왔고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자, 온타리오주가 그래서 주택보급 10주년 계획, 그 BC주도 있고 지금 밴쿠버가 지금 야심차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온주 정부는 2031년까지 앞으로 뭐 7년 정도 남았는데 8년 남았는데 총 무려 150만 채 신규 주택을 주택 시장에 공급하겠다. 야, 근데 이 주택 150만 채가 일단 숫자로도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런 걸 하려면 굉장한 중앙정부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말해서 150만 채 지려면 땅도 필요하고 집도 져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저는 뭐 주택 공급해본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저런 거로 막 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여러 문제 있을 때 밀어붙일 수 있는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캐나다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저런 게 뭐 70년대 80년대나 통했지 요즘은 저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캐나다 인권 문제나 정말 저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쉽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공공부지 사용 허가 및 규제 완화 및 그리고 건설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건데,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대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토론토, 피커링, 브랜트포드, 베리 지역은 정부 계획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토론토는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한 것 같고 90% 달성을 했고, 나머지 지역은 막 109%, 107% 달성을 했고 베리라는 곳도 90% 달성을 했대요. 근데 29개 도시 중에 이 4개를 제외하고는 목표치의 절반이야. 아니면 그 완전 수준 이하로 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 토론토 지역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방금 나온 데가 이 토론토시, 그리고 뭐 요 피커링이 요 근처에 있는데, 그죠? 요 근처에 있고 요 몇 군데 딱 4개 도시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미시사가는 5,292채를 져서 목표량의 29%, 30%는 안 됐어요. 브랜턴도 23%, 뭐 그리고 에어젝스 29%, 마캄 59%.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미시사가가 이제 토론토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리고 마캄 뭐 이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토론토랑 가까운 지역들이 지금 몇 군데 빼고는 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왜 안 될까? 고금리와 그 노동력 부족, 그 건설 계획의 달성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연히 쉽게 말하면 그 건설사들이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지금 건설사들이라고 해서 돈이 많아서 막 땅 사고 막 마음대로 팍팍 짓는 게 아니고 저 건설 업체도 우리도 늘 뭐 살 때 보면은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는 높아서 안 나오고 전원 업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을 지려면 땅을 사야 되는 돈이 없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 높으니까 잘 안 나오죠. 그래 했다고 쳐. 근데 건설 근로자 인력 부족. 돈을 많이 줘도 일을 안 해요. 더 많이 일을 하겠지. 근데 사람 찾기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제 아는 사람도 이제 근처에 카펜터로 일하는 사람 2명 정도 있는데 얘기해 보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좋은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뭐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죠? 사람도 많이 뽑는데 또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식당을 하는데 식당 사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좀 그래도 좀 쉬운 일, 돈 많이 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택 문제 해결은 실패를 맞을 것 같다. 캐나다는 지금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주택 공급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주택 공급은 실패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BC주도 저랑 똑같을 겁니다.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밴쿠버시인데 밴쿠버시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면은 기사들 이렇게 많이 보면은 그래서 아마 뭐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처음엔 집을 자기가 잘 수 있는 집을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을 사고 싶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주택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기사도 볼까요? 자, 알버타주는 주택 경제성 전국 최고. 왜냐하면 건축 승인을 가장 빨리 해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토론토, 밴쿠버 최악이다. 알버타에 거의 4배가 걸린대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토론토, 밴쿠버가 집을 많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에서는 야 토론토, 밴쿠버 규제 너무 심해. 얘네들 때문에 집 못 짓겠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근데 알버타는 그만큼 빠른 만큼 또 어떻다? 주택 공급이 또 그만큼 잘 된다. 알버타주는 캘거리라고 표현할게요. 제 캘거리 있었으니까. 캘거리는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주택 공급도 많이 되고 있는데 경기가 엄청 안 좋을 때도 주택 공급이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커뮤니티랑 4개, 5개를 새로 뉴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또다시 4개, 5개가 더 승인이 나고 더 만들어지고 있고 캘거리 전체적으로 사진 보이죠? 이 캘거리 같은데 이게 평평해요. 이렇게 진짜 정말 평평한 도시라 가지고 그 교통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살든 사실 교통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도시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위치에 꼭 사야 돼. 그러니까 거기 돈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이민자로서 적당히 교통도 좋고 애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조용한 동네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죠? 그런 도시가 굉장히 많은 곳이 캘거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지금도 원활하게 되고 있나 봐요. 보니까 여기 기사를 제가 딱 읽어보니까 규제가 가장 적은 곳이 알버타와 사스카추안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100으로 보면 거기를 이제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 토론토 기준으로 100으로 보면 알버타는 68, 사스카추안 66.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는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허가받고 하는데 까다롭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의 까다로운데 당연히 집도 잘 안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집값은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막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저 이제 다시 이제 밴쿠버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제 밴쿠버도 제가 예전에 막 얘기한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버나비도 로얄오크 뭐 개발하기 너무 좋고 그 사이에 또 계속 개발되는 지역들 짜투리 땅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땅을 찾는 거죠. 공장이나 상가들은 이제 옮겨가고 아니면 다른 데 큰 몰을 져서 더 층수를 높인다든지 그걸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또 하이라이즈나 거주 공간이 또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일본 하이에 따라서 그리고 스카이트레인 따라서 이런 개발의 힘은 점점 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일본 하이웨이 그리고 뭐 스카이트레인 라인 따라서 있는 이런 도시나 지역들은 개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또 개발된 뭐 코키트라인, 리치몬드 이런 데는 더 개발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상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오고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